자, 오늘은 달인의 생활 네 번째 시간으로 2019년 1월 7일에 방영된 나주 탕수육 달인의 탕수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고기부터 마른 팬에 신선한 보리잎을 넣고 불을 킨 뒤에 덮어줍니다. 이 보리잎이 달인 탕수육의 부드러운 식감의 첫 번째 비밀이라고 하는데요. 반팔을 입고 계속 보리잎이 타지 않게 뒤집어 주다 보니 언뜻 팔이 팬에 닿아서 이렇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은 요리하실 때 항상 조심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보리잎의 물기가 다 날아갈 때까지 충분히 덮었으면 준비한 돼지고기 등심을 가져온 뒤 물기가 빠진 보리잎으로 등심을 잘 감싸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리잎으로 감싼 등심 위에 달인의 두 번째 비법 재료를 부어주는데요. 우선 쌀을 준비합니다. 쌀에 물을 부어주고 깨끗이 씻습니다. 첫 번째 쌀뜨물은 버리고 두 번째 쌀뜨물은 모아둔 뒤 쌀은 더 씻어서 깨끗한 물에 불려둡니다. 여기서 달인의 비밀 재료 맨드라미 꽃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맨드라미는 7, 8월에 피는 꽃이라 아직 생화를 구할 수가 없어서 말린 맨드라미 꽃차로 대체했는데요. 달인은 맨드라미 철이 지나면 탕수육을 어떻게 만드시는 건지, 여름철에만 판매하시고 다른 계절에는 안 파시는 건지 궁금하지만 그것도 달인만의 비밀이겠죠. 다음 재료는 한약 재료인 창출입니다. 이 맨드라미 꽃과 창출을 볼에 담은 뒤에 아까 따로 모아뒀던 쌀뜨물을 이용해서 이 맨드라미와 창출을 씻어줍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 쌀뜨물을 모으면 육수로 쓰겠거니 하겠지만 달인은 역시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일반 맹물로 씻으면 기름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쌀뜨물로 씻으면 기름기가 없어진다는 게 달인의 설명인데요. 꽃이랑 뿌리에서 무슨 기름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겠나 싶지만 저 같은 사람이 달인의 깊은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쨌든 맨드라미와 창출을 씻은 쌀뜨물은 버리고 쌀뜨물에 씻어 기름기가 쫙 빠진 맨드라미와 창출은 잠시 옆에 치워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마른 팬에 말린 가지를 넣고 센 불에 달달 볶아줍니다. 이렇게 센 불에 볶아야 풍미가 더 올라간다고 하니까 꼭 센 불로 볶아주시고요. 가지가 충분히 볶아져서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옆에 치워뒀던 맨드라미와 창출을 가져와서 삼배 주머니에 전부 넣습니다. 이 삼배 주머니를 냄비에 넣고 푹 끓여서 우려내는데요. 달인 말로는 맨드라미의 고소한 맛과 창출의 쓴맛, 가지의 풍미가 어우러진 이 물을 사용하면 고기가 부드럽고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 우려낸 물이 완성됐으면 잠시 옆에서 식혀두고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냄비에 소주를 붓고 찜틀을 올린 뒤 여기에 배를 올립니다. 다른 곳 배를 쓰면 맛이 없고 달인은 나주배만을 쓰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나주배로 준비했습니다. 이 배를 이렇게 소주로 쪄줍니다. 배가 다 익으면 배를 꺼내서 껍질째 갈아줍니다. 장갑을 껴도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여기에 아까 불려뒀던 쌀을 넣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뒀던 맨드라미 창출 가지 우려낸 물을 여기에 부어서 뱃살죽을 만들어줍니다. 쌀이 충분히 익을 때까지 타지 않게 계속 저어주면 달인의 두 번째 비법 재료 맨드라미 창출 가지 뱃살죽 완성입니다. 이 죽이 고기의 연육작용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느끼함까지 잡아준다는데요. 이 죽을 보리잎으로 감싼 고기 위에 부은 뒤 랩을 덮어서 냉장고에서 하루 동안 숙성시켜줍니다. 숙성이 된 고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줍니다. 마른 보리잎 부스러기들이 붙어서 잘 안 떨어지니까 물로 한번 씻어주겠습니다. 이제 고기를 손가락 크기 정도로 썰어줍니다.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탕수육인데 기본 밑간 정도는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소금, 후추, 맛술로 간단하게 밑간을 한 뒤 여기에 다진 마늘을 2큰술 넣고 10여 분 정도 간이 배도록 기다립니다. 보통 일반 탕수육은 물전분으로 반죽옷을 입혀 튀기는데 달인은 물반죽을 쓰지 않고 가루전분만을 이용해서 물기 없이 반죽을 해 튀긴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달인의 또 다른 비법인데요. 이 반죽 덕분에 탕수육의 기름기가 적어 먹어도 느끼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죽이 완성됐으면 이제 튀길 차례입니다. 냄비에 식용유를 붓고 온도가 오르길 기다린 뒤 초벌로 튀겨줍니다. 달인은 한 번에 튀겨내시던데 저 같은 초보는 두 번 튀기는 게 더 안정적으로 바삭한 튀김을 만들 수 있으니까 우선 초벌로 튀겨줍니다. 초벌 튀김을 마친 탕수육의 모습입니다. 탕수육이라기보다는 그냥 고기 튀김에 가까운 모습인데 이게 제 실력 부족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다음 단계로 계속 진행합니다. 제벌로 튀기기 전에 소스부터 먼저 만들겠습니다. 달인은 소스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찜냄비에 물을 붓고 찜틀을 올린 뒤 여기에 생밤을 올려서 푹 쪄서 익혀줍니다. 익은 밤은 잠시 옆에서 식혀두고 이번엔 물을 준비합니다. 이 물을 직접 칼로 썰어서 무채를 만듭니다.
무채를 다 썰었으면 기름 두르지 않은 마른 팬에 무채를 올리고 볶기 시작합니다. 무채가 숨이 죽고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쪄뒀던 밤을 넣고 무채가 완전히 다 익을 때까지 같이 열심히 볶아줍니다. 달인말로는 이렇게 하면 무의 수분이 밤에 배어서 더 맛있어진다고 하는데요. 무채가 완전히 다 익으면 이 밤과 무채를 도절구에 넣고 찧어서 몽땅 섞어줍니다. 이상하게 달인들은 죽이나 이런 반죽 같은 이런 질감을 만드는 걸 참 좋아하시네요. 이렇게 어느 정도 으깨졌으면 이 반죽을 믹서기에 넣고 완전히 갈아줍니다. 이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믹서기에 넣어서 갈면 되지 왜 일을 2번 하고 설거지거리를 추가로... 아닙니다. 이렇게 무와 밤 반죽이 완성됐으면 여기서 끝이냐? 절대 아니겠죠. 체에 삼배천을 깔고 그 위에 무와 밤 반죽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달인의 또 다른 비법 재료, 콩물을 부어줍니다. 무랑 밤이 소스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으면 큰 오산입니다. 무와 밤은 필터에 불과하고 이 콩물을 드립커피처럼 삼배천에 내려서 밑으로 빠진 콩물이 바로 소스의 베이스인 것입니다. 진짜 무엇을 상상해도 언제나 그 이상인 달인의 레시피입니다. 그렇게 콩물이 밑으로 빠지기를 기다리는데 필터 성능이 하도 좋아서 그런지 아무리 기다려도 밑으로 빠지지가 않아서 결국엔 이렇게 꽉꽉 짜서 콩물을 뽑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소스의 베이스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소스 만들기입니다. 달인의 탕수육 소스는 케찹을 사용한 옛날식 소스라고 하는데요.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대파와 당근을 넣고 볶다가 여기에 케찹을 넣고 볶아줍니다. 생각보다 좀 더 많이 넣어야 신맛과 단맛이 우리가 평소에 먹는 탕수육 소스랑 비슷하게 나니까 참고하시고요. 여기에 만들어뒀던 소스의 베이스, 밤무 콩물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맛을 봐가면서 신맛과 단맛이 모자르면 추가로 케찹을 좀 더 넣어주시고요. 간장이랑 설탕을 넣어서 간을 맞춰주고 간이 맞으면 여기에 전분물을 넣어서 점도를 냅니다. 소스를 그릇에 옮겨 담으면 많은 분들이 떡볶이라고 하셨던 달인표 탕수육 소스 완성입니다. 이제 탕수육을 한 번 더 튀겨주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기름 온도를 맞춘 뒤 노릇노릇한 색이 될 때까지 후딱 튀겨내면 집에서 만든 달인의 탕수육 완성입니다. 일단 비주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탕수육이라기보다는 고기튀김에 가까워 보입니다. 소스 쪽은 영락없는 떡볶이 비주얼이고요. 먹어보겠습니다. 소스에 콕 찍어서 우선 맛있습니다. 보통 동네 중국집 맛없는 탕수육 특징이 튀김옷만 두껍고 안에 고기는 손톱만큼 들어서 씹으면 기름이 줄줄 흘러나오는 탕수육인데 이 탕수육은 튀김옷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 달인의 탕수육을 먹어본 사람들이 기름기가 없고 느끼하지 않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실제 달인의 탕수육을 보면 그래도 튀김옷이 꽤 남아있던데 반죽을 어떻게 하신 건지 진짜 궁금하네요. 달인은 역시 달인이신가 봅니다. 그리고 달인이 탕수육 반죽을 할 때 다진 마늘을 꽤 많이 넣으시던데 그래서 그런지 씹을 때마다 마늘 향이 은은히 나는 게 제 입맛에는 딱 맞았습니다. 고기는 속까지 완전히 다 익었고요. 질긴 느낌 전혀 없이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역시 보리잎과 맨드라미 창출 가지 뱃살죽을 사용해서 숙성한 보람이 느껴지는 부분이었고요. 저는 원래 탕수육을 먹을 때 소스를 찍어 먹는데 이 탕수육은 튀김옷이 거의 없어서 그냥 찍었을 때는 소스가 충분히 달라붙지를 못하다 보니까 찍먹보다는 부먹으로 먹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소스는 많이들 드셔보셨을 케찹 베이스 탕수육 소스인데 여기에 콩물이 들어가서 좀 텁텁한 느낌이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일반 탕수육 소스보다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서 그게 탕수육 소스의 신맛과 단맛을 좀 눌러주기는 하는데 그게 이 텁텁함을 무릅쓰고까지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입맛이 초딩 입맛인 탓이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집에서 나주 탕수육 달인의 탕수육을 만들어 봤습니다. 달인의 가게는 전남 나주에 있는데요. 나주까지 가기에 너무 멀리 사시는 분들은 이번 주말에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달인의 탕수육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만들 수 있게 후원해주신 멤버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하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